안녕하세요. AI 활용 트러블 슈팅 가이드와 개선 아이디어 정리로 저희 3주차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가 1강에서는요. 문제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봤고 2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트러블 슈팅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문제사항을 개선한 것에 대해 결과를 검증하는 전체 마지막 절차를 완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저 트러블 슈팅 가이드와 함께 좀 더 명확히 알아볼 거고요. 또한 향후 구축할 수 있는 트러블 슈팅 플로우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한 이 트러블 슈팅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요. 설비, 공정,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것들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실행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정도가 아니라 향후에도 쭉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행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것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같은 순서로 비슷한 품질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러블 슈팅의 가이드 요소는요.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증상, 현상을 정의해야 되겠고요. 가능한 원인 목록이 뭐가 있다라는 걸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 및 조치 단계라고 해서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하나 들어가게 돼요. 가능한 원인 목록을 확인했으니까 무엇부터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작업자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조치 및 보고 체계라고 해서요. 예시해 보시면 3단계까지 점검 후 이상 지속 시 설비팀 리더에게 즉시 보고 또는 동일 이상 3회 이상 발생 시 예방보전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떤 보고를 진행할 것인지도 함께 가이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트러블 슈팅 가이드는 왜 필요한가? 자, 왜냐면요. 저희가 문제를 탐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는 것까지 AI를 활용해 봤어요. AI를 이렇게 활용해 봤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하면 끝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자, 요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도요. 사람마다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한 트러블 슈팅 가이드가 없다면 이 현장에 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문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조차 모르겠죠. 하지만 이 트러블 슈팅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나 교대 근무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즉, 경험이 많은 인력이 부재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동일한 퀄리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재발 시 지난 기록을 참고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 해결을 한 기록 자체만 남겨놓아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 기록들을 전부 다 찾아보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가이드 마련된 걸 따라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결과적으로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설비 정지 시간과 현장 혼선을 줄이는 도구가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작업자 간의 의견이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혼선 없이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분석하고 탐구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절차와 조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트러블 슈팅 가이드라고 하는 게 보고서의 맥락과 좀 유사해 보이는데 AI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AI로 보고서 초안을 생성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로 가이드 초안의 생성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경험에 기반해서 직접 경험으로만 근거해서 쓰거나 또는 외부 자료를 탐색해야 했어요. 그러면 경험을 생각해내면서 그걸 정제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고 외부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탐색해서 이 설비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렇게 점검하고 어떤 것들을 살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매핑해서 쓰는 것들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AI를 활용하면 센서 데이터, 즉 수집됐던 이 데이터와 현상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해도요. 기본적으로 얘가 어떠한 정보들을 학습해서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원인과 점검, 조치 안까지를 즉시 생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요 AI에 요즘 웹서치까지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설비의 최신 문서라든지 최신 동향 같은 것들도 함께 참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양한 관점의 원인 조치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것들을 작성할 때는요, 익숙한 관점에서만 집중해서 아이디어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비 공정을 담당하냐, 작업자가 누구냐, 요거에 따라서 어떤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고민하게 하면 여러 관점에서의 원인과 조치안을 제시함으로써 편향된 의견 외에 더 많은 의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서 표준화와 형식 통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문서를 표준화하고 형식을 통일한다는 게 제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죠.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지만 우리가 맞춰진 형식에 이 내용들을 넣느라고 확인하고 체크해가면서 맞추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프롬프트 설계만 잘해서 동일한 표 구조, 섹션 구성,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같은 통일화된 문서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형식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표준 문서로의 통합도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AI를 통해서 가이드를 얻었다고 하면요. 반드시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 제가 보고서도 초안으로 작성한다 라고 했던 게 그 문제인데요. 보고서도 문제지만 트러블 슈팅 가이드는 작성해 놓으면 다른 작업자들도 계속 참고해서 보는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AI는 가능성이 높은 답을 제시할 뿐 현장을 실제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가이드를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 검토 대상이 되는 초안으로 이해해야 하는 목적,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검증 시에 체크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시로 AI가 제안한 조치로 실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즉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두 번째, 조치는 됐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세 번째, 작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네 번째, 부작용은 없는지, 다섯 번째, 같은 조치를 반복 적용해도 일관된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 초안을 만든 걸 검토할 때는 이 내용들의 오류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었겠죠? 우리가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트러블 슈팅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조치 방안을 함께 넣어야 하고요. AI가 다각도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여기 써 있는 설명처럼 현장을 실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조치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나 작업자에 대한 부담과 같은 영역이겠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증을 통해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AI 가이드에 따른 문제사항 개선의 절차,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완성해 놓는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AI가 제안한 조치들 가운데 단시간 내 실행할 수 있고 비용이나 위험이 낮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요. 어떤 것들을 실제 조치에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거 구축할 때, 자동화 구축할 때도 작은 단위에서부터 확인을 한다라고 했죠. 이 문제사항 개선점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상에 대한 개선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라인이나 특정 시간대와 같이 작은 범위에서 먼저 이 조치를 적용해보고 조치 전후에 설비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같이 비교해 본 다음에 점차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이 조치 전후로 불량률, 정지 시간 지표를 비교하기 때문에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실제 조치를 적용해보고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효과가 확인되면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 반영하고요. 다른 라인이나 설비까지로 확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아래에 제가 작게 써놨는데요. 효과가 없으면 AI 가이드 항목에 효과 미검증 메모를 추가한다 라고 넣어놨어요. 자, 결과 검증 후 정리 파트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효과가 확인되면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 반영해서 확산을 시킬 뿐 아니라 얘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할 내용은 적용한 AI 가이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적용 범위와 기간을 같이 기록하고요. 적용 전후의 지표와 함께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검증한 가이드에 따라서 이거는 괜찮으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계속 적용하자라고 할지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 개선이 일어나야겠다라고 할지 혹은 요거는 효과가 없으니까 폐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음에도 기록을 남겨놓는 이유는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AI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만 가지고는 물론 같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검증 목록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문제인데도 다시 발생했을 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다시 물어봤을 때 예전에 폐기됐던, 예전에 효과가 없음이 검증됐던 응답을 또 주면 우린 또 그걸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폐기 여부까지를 가지고 있는 걸 다 기록해서 어떤 조치가 효과가 있었고 어떤 조치는 현장에 핏하지 않았는지를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봤던 것들로 GPT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보내보도록 합시다. 근데 프롬프트가 또 너무 길어지면요.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저는 조금은 간략간략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시부터 했던 게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데부터 있었으니까요.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프롬프트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나 대시보드 없이 간단한 데이터만 넣어 볼게요. 입력 이상을 설명해 달라고 넣을 거고요. 물론 이게 제가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부 문장으로 기술해도 되지만 나눠서 기술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공학 시스템 진단 전문가야. 이걸 하나 추가해 줄 거고요. 제가 꺽쇠로 강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을 한 가지 넣어가지고 측정값, 판단과 조치 이렇게 해서 세 줄 구조로 간략하게 답변하게 조건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아니죠. 압력인데 압력 이상을 설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압력 이상이 있는지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도 좀 줘야 되겠죠. 대시보드를 넣어주거나 혹은 실제 측정한 데이터들을 넣어주어도 되지만 저희는 간단한 값으로만 정상 압력은 1.5 MPa 현재 0.98에서 1.02 MPa 반복 진동이라고 넣어주고요. 전 단계 공급 라인 정상까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정상 임계값은 1.5 MPa인데 현재는 어떠하고 반복 진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 단계 공급 라인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넣어줄 거고요. 조건으로 이렇게 측정값과 판단과 조치의 세 줄 구조로 간략하게 답변을 하라라고 했는데 예시를 하나 넣어줄게요. 출력 예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위 구조로 진단해줘 라고 해서 질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깔끔하게 앞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 조건대로 알려주게 되죠. 컨텍스트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게 현재 측정값의 상태인 거고 판단을 했을 때 공합계 내부 다이어그램 리듀서 스프링 피로 또는 1차 레귤레이터의 히스테리시스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간략한 응답을 줬습니다. 조치로는 계기 레귤레이터 교정 및 분해 세정 후 재측정을 해서요. 필요시 레귤레이터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 설정까지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응답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내용까지 함께 나오게 해줬으니까요.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 알려주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내용을 만들게끔 해줘 보겠습니다. 너는 현장 설비 엔지니어야. 설비 교체 없이 여기 필요시 레귤레이터 카트리지 교체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설비 교체 없이 24시간 안에 가능한 조치만 제안해줘 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조건으로 형식을 하나 넣어줄게요. 조치라고 해서 공정공합 시스템 진단 전문가 기준에서 작성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역할을 좀 바꿔서 현장 설비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설비 교체 없이 24시간 안에 가능한 조치만 제안하도록 그리고 앞 단계에서 제시한 요 판단으로 제시된 원인이 있죠. 요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즉시 점검, 단기 조치, 기대 효과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넘겨줘 보겠습니다. 요렇게 줬더니 아까 요렇게 한 줄로 줬는데 또는 해가지고 나뉘어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각각으로 나눠주면서 즉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면 단기 조치로 이걸 실행하고요. 단기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물어봤던 건 무엇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판단과 간략한 조치만 줬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점검 사항과 단기적으로 조치할 내용 그리고 조치에 대해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치까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였죠. 필요하면 24시간 내 체크리스트 형태로도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야기한 트러블 슈팅 가이드까지 작성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실제로 존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할은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역할 부여를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너는 제조 트러블 슈팅 가이드 작성 전문가야 라고 해서요. 어쨌든 트러블 슈팅 가이드는 문서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페르소나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약 조건으로는 제약 조건 아래 형식에 맞도록 작성하며 임의 확장 불가 이렇게 걸어볼게요.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멋대로 내용을 확장해서 쓰지 않도록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진단 결과와 해결 방안만 활용해서 작성해줘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약 조건에다가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대화에서 오고 간 진단 결과와 해결 방안만 활용하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좀 더 명확한 제약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서 받은 응답들을 복사해서 이런 컨텍스트 형태로 조금 가공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전 메모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고요. 밑에 형식에 맞도록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형식을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요. 넣어줬는데 형식에 이렇게 순서만 주면은 또 다양한 제약을 걸 수 없어 보이죠? 이 옆에다가도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현상 요약은 2줄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고 주요 원인 탑3는 각 한 줄씩으로 간단히 작성하게 해주고요. 즉시 점검 항목 5개는 명령형으로 해서 점검하라라는 거니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해줄 거고 나머지는 3개 일단 자유롭게 작성하게 형식만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주면 또 굉장히 재빨리 응답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형식에 포함을 하게 되면 응답으로 나오는 애한테 이 결과들이 함께 들어가서 보여지긴 해요. 즉 이걸 실제로 초안으로 해서 작성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제약 조건으로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보고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은 빼달라고 프롬프트를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상 요약 2줄 위에 맨 처음에 얘가 응답해 줬던 그 측정값과 판단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주요 원인 탑3 제시하고 있고 즉시 점검 항목 5개는 이렇게 명령조로 작성되었습니다. 24시간 내 조치한 3개도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 재발 방지 포인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작성한 걸 초안 삼아서 추가적인 내용을 붙이거나 혹은 다듬거나 해서 실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트러블 슈팅 가이드로 유지하면서 사용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설비 공정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원인과 조치를 한눈에 정리한 실행 매뉴얼이다. 트러블 슈팅 가이드의 개념이었고요.
작성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 사람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일관성이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숙련자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문서이므로 신규 인력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틀린 말이죠. 저희는 숙련자가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제 제발 시 과거 기록을 참고해 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일관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러블 슈팅 가이드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트러블 슈팅 가이드 초안 생성 시 AI의 활용 효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빠르게 제시할 수 있다. 원인과 조치 사항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다. 효과였죠. 가이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문서 작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 방금 실습해봤을 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집어넣으면서 웹 검색을 해야 한다거나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하면 이 AI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빨라지게 됩니다. 3번, 모든 현장 상황을 100% 정확히 판단해 검증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AI가 만들어준 초안은 작업자의 상태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에 모두 알맞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동일한 형식으로 문서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형식 지정해 놓으면 계속 동일한 형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를 표준화하는 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AI가 생성한 가이드를 검증할 때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 AI 모델이 어떤 연산 방식을 사용하는지의 기술적 상세 구조. 좀 이상하죠? 우리 챗GPT 쓰면서 기술적 상세 구조를 고민해 본 적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작업자 안정성 및 설비 손상 가능성. 체크해 봐야 되겠죠? 검증해야 되겠죠? AI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요. 세 번째, 실행 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여부, 이것도 검증해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조치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되겠고요. 조치 전후 주요 지표의 변화 여부,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효과를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얘도 검증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정답은 1번이고요. 모델 내부 구조라고 해서 저 모델이 어떻게 응답을 만드는가는 우리가 알아도 크게 쓸모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러블 슈팅 가이드 개념과 구성 요소 살펴봤고요. 트러블 슈팅 가이드 생성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법, 저희 앞에서 해봤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간략하게 적용해봤고 문제를 탐지해서 원인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과 함께 트러블 슈팅 가이드까지 생성하는 걸로 실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무 적용 팁 한 가지를 여기에서는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트러블 슈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 플로우를 좀 담아왔어요. 가장 먼저 센싱 및 데이터 수집이라고 해서요. 설비마다 다양한 센서를 부착해 놓고 그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중복이나 노이즈 같은 게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불필요한 데이터나 결측치 수집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엣지 처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정제 과정이 있었죠. 그걸 별개로 진행하지 않고 수집한 즉시 엣지 디바이스에서 로컬 환경에서 이상한 데이터는 알아서 필터링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 엣지 처리까지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당장 이상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 알림을 보내주는 식으로 요 플로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 알림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지금 탐지를 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한 값의 임계값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규칙 기반으로 알림이 가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 알림이 발생했으면 저 이상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 단계로 넘어가서요. 데이터 이력을 이제 그때부터 쭉 로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수치가 변화했는지, 어떤 라인이나 어떤 작업이나 어떤 원재료와 이 이상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쭉 파악해 나가게 됩니다.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생기겠죠. 그 조치를 실행할 거고요. 조치 실행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배운 트러블 슈팅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파이프라인에는 그 조치에 대한 결과도 함께 기록하도록 해놨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축적함으로써 우리의 설비 자산 데이터, 지적 데이터로 계속 활용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얘기하는 표준화되는 문서들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트러블 슈팅 가이드 같은 것들이 되겠죠. 실무 적용은 이런 플로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 4주 차이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생성 실습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워 BI로 대시보드 만드는 건 앞차시에서도 좀 해봤죠. 같은 걸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함께 사용해서 보다 더 그럴싸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체 활용해서 실질적인 보고서를 생성하는 플로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